자, 그럼 오늘 기후 북클럽 작가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40살에 10억을 모으는 게 목표였대요. 와. 그래서 절약을 하다 보니까 지구 지킴이가 됐고, 그러다가 책까지 쓰셨다는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의 이준수 작가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표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신다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강원도에서 초등 교사를 하고 있는 이준수라고 합니다. 저 책을 같이 쓴 아내도 초등 교사이고요. 부부가 함께 친환경 실천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네, 현재 저희는 11년 차 부부입니다. 네, 최다혜, 이준수 두 분 선생님이 함께 쓰신 책이에요.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그러면 지금 강릉에 계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강릉은 지금 날씨가 어떤가요? 아, 너무 더워요, 여기 진짜. 아, 강릉도 덥구나. 네네. 아, 더위 피해서 강릉을 가는데 지금 제가 네. 있는 수원은 햇살이 따갑습니다. 옷을 벗어야 시원한데 벗으면 살갗에 닿는 햇살이 막 따가워서 네네. 긴팔 입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저희 네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8289님이 지금 강릉에 네. 캠핑을 가셨다고 사진을 막 보내주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곳도 폭염입니다 했는데 선생님 맞습니다. 강릉에 계시면은 이 기후 변화가 어떤지 강릉에서 느끼시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신다면요. 아, 저희 그 더위 피해서 많이들 이제 피서차 오시는데, 여전히 여기서도 바닷가에서 땀을 많이 흘리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동진이라고 바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돌미역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봄 중순 때 많이 수확을 하는데, 기온이 너무 올해는 낮아가지고, 한동안 봄에 또 수확을 못 하셨었어요. 근데 또 재작년에는 또 수온이 작년에는 너무 높아서 또 빨리 수확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산물 채취가 예전처럼 일정하지 않다는 게 지역 사회에서는 느낄 수 있는 변화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장바구니 물가는 서울보다 좀 나을까요? 이 수원이나 이런 곳보다? 그거는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로컬 푸드라고 해도 네. 100%다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기 서울의 유통센터에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구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는 아마 다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관심 있는 건 선생님 이 책을 보다 보니까 플라스틱 머릿말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플라스틱을 의식하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의도치 않게 살이 빠져 있었고 피부에는 윤기가 돌았다. 생활비도 남았다. 여기 밑줄을 쳤어요, 제가. 피부에 윤기가 돌고 생활비가 남다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얘기가 2년 반 만에 신축 아파트 분양받고 대출금을 다 갚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오늘의 기후가 아니고 경제 프로그램에 나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네. 친환경 덕분에 내 집 마련했어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네. 어떤 맥락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강원도에 사니까 가능한 것도 크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만 26, 27에 결혼을 했었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게 일찍 하다 보니까 월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애들도 2살 터울로 바로바로 태어나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집이 좀 좁은 거예요, 많이.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이사를 가자. 처음에는 이렇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경제적 관점에서 시작을 했던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랑 같이 봉투살림이라고 이제 하루 단위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해서 한번 살아봤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키즈 카페 갈 거 대신에 저희가 강원도는 자연이 너무 훌륭하니까 바다 가고 호수 가고 산 가고 계곡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몰랐던 그러니까 자연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거 진짜 우리가
돈을 내고 굳이 인위적인 서비스나 물건을 꼭 이용해야 되나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점차 이제 채식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산책 코스나 이런 거를 깨끗하게 해보자 해서 뭐 쓰레기 줍는 플러깅 같은 것도 열심히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환경 주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경제는 사실은 그냥 막연한 목표 같은 거였고, 네. 점차 한 7년, 8년 점점 자연을 깨끗하게 하자. 그리고 그 사이에 뭐 몸에 좋은 거를 먹으면서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보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친환경 실천을 저도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요. 저는 왜 항상 마이너스일까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봉투 살림 하셔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청취자분들께 봉투 살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게 사실은 초창기 2, 3년 동안 했던 건데, 네. 지금은 이제 하루 단위로 예산을 식비랑 생활비를 세우며 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봉투 살림을 처음에는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봉투 살림은 예를 들면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7개 봉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예산을 미리 현금으로 넣어두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식비랑 생활비 합치셔가지고 5만 원이시다. 그러면 5만 원을 현금을 넣고 거기서 현금으로 이제 소비 생활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지출이 나가는 게 바로바로 손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홧김에 지출을 하는 그런 소비 같은 게 많이 줄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집이 어떤 데 소비를 하고 있는지 또 점검하기도 되게 편해서 매우 불편하기는 하지만 초창기에 이제 가게 살림을 꾸릴 때는 유용한 방법인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봉투에 월화수목금 해서 하루에 얼마 쓸지를 다 넣어놓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내는 거군요. 그러니까 키즈 카페를 안 가고 동네 산을 가거나. 아하.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어떻게 또 친환경하고 연결이 될까? 예를 들면은 돈 아끼려고 그냥 장 안 보고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고 그러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친환경하고 연결이 되는지가 조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만 있기는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보통은 이제 놀이동산을 가거나, 안 그러면 그 당시에 뭐 키즈 카페를 가거나, 맞아요. 안 그러면 마트에 있는 뭐 장난감 코너라도 가서 맞아요. 애들 보여주거나 그러는데, 저희는 일단 한번 해보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일단 저희 주변에 예를 들면 뭐 경포숲, 안 그러면 뭐 대관령 숲, 이렇게 저희가 좋아하는 코스를 쭉 한번 돈이 안 들이고 갈 수 있는 코스를 쭉 찾아봤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도 그 무료이지만 뭐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열려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가게 되면서 자연이 정말 좋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더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오히려. 돈을 안 썼는데. 그래서 이번 참에 그러면 고기랑 이제 뭐 이제 과자 같은 합성 식품 같은 게 안 좋으니까 우리 유기농 채소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식습관도 한번 바꿔보고, 근데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좋아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성처럼.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의 부부 저자 두 분 중에서 최다혜 이준수 선생님 중에서 이준수 선생님과 전화로 인터뷰하고 있는 중입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샵 0999로 문자 남겨주세요. 작가님께 직접 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음악 듣고 2부에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죠. 네. 네네. 듀스의 노래입니다. 여름 안에서.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오늘 기후 북클럽에서는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의 부부 저자 두 분 중에서 한 분인 이준수 작가님과 지갑뿐만 아니라 지구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우선 퀴즈 정답부터 알아보고 갈까요? 퀴즈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서 쓰레기 없는 삶을 지향하는 뜻입니다.
종이컵과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요. 포장이 너무 과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 또 친환경 제품 위주로 소비하는 것, 이런 게 다 실천 방안 중 하나일 텐데요. 용기를 들고 가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제로 웨이스트, 2번 패스트 라이프. 선생님, 여보세요? 네, 정답 여보세요? 네.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두구두구두구 정답은 네 1번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네, 빰빠라밤 1번 제로 웨이스트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 선생님의 친환경 소비 생활에 대해서 여쭤본다는 게 네. 절약하신 규모가 엄청난 것 같아서 돈 얘기를 하다가 지금 질문이 조금 더 왔는데요. 선생님 아까 그 봉투 살림하신다고 했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그때 네. 3802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갑작스럽게 돈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왔어요. 아, 이거는 좀 센스가 필요한데 네네. 그 보통 이제 명절이나 안 그러면 뭐 가족 행사들 가면 용돈을 많이 챙겨주시잖아요. 아하, 애기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5만 원 주시면 네. 애기들한테 미안하지만 만 원만 딱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4만 원은 그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예비비가 필요하니까 네. 그거를 따로 계좌를 만들어 놨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던 예산에 침범하지 않고도 그리고 그때 그리고 대신에 이 돈을 쓰게 되면 이거는 할머니께서 주신 돈을 한 거야 이렇게 인사를 꼭 드리게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네. 예. 좋은 생각이네요, 진짜. 저도 조카들 어릴 때 같이 놀러 다닐 때 정말 키즈 카페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하고 하루 노는 돈이 저 혼자 열흘을 쓰는 용돈이었어요, 막.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논다 하면 어디 가서 돈 쓴다고만 생각하는데 실제 네. 아이들하고 놀아보면 동네 공원 가는 걸 더 재밌어 하기도 하고 맞아요. 약수터 가서 막 신나게 다니는데 내가 괜히 키즈 카페를 데리고 다니나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또 이제 제로 웨이스트, 오늘 퀴즈 정답이었던 제로 웨이스트 하면 얼른 떠오르는 건 용기 들고 가서 물건 살 때 쓰레기 안 만드는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선생님 네. 혹시 그런 실천하면서 불편하셨거나 뭐 선생님만의 네. 노하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야채 같은 게 미리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포장이 안 된 물건을 찾아서 저희는 천주머니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천주머니에 근데 담아오는 것도 문제인데 두 번째는 무게를 달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점원분들께서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당황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마다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또 경우가 가끔 발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이제 약간 물기가 있는 두부나 이런 거를 저희가 통에 받아오려고 그래도 네. 거기 할머니들께서 정이 많으시니까 빨리빨리 번개같이 그 검은 비닐로 2번 싸세요 벌써. 물 안 흐르게 주신다고 벌써 싸버리신 맞아요. 거죠, 이제. 예. 그러면서 챙겨주시니까 저희는 참 그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부도 마트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포장돼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네네. 직접 떠서 파는 그런 데를 찾아가시나 봐요. 저희가 그래서 마침 시장이 멀지 않아가지고요. 네. 또 가끔 이제 장 볼 거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시장에서 쑥 사오는 편이긴 한데 네, 마트에서도 가급적이면 이제 그냥 낱개로 판매하는 거 위주로 사고 있어요. 네. 책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삼겹살을 고기를 자주 드시진 않지만 자, 오늘 우리 삼겹살 한번 먹어볼까? 그랬는데 고기 더 좋은 고기 파는 마트는 이미 포장이 돼 있으니까 고기가 네. 그만큼 좋진 않더라도 동네 정육점에 가서 용기에 바로 담아주는 데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애를 쓰시는구나. 또 고기를 먹은 만큼 탄소 절감을 위해서 뒷산에 올라가서 꽁초를 줍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좀 컸을 테니까 플러깅이라고 그렇게 쓰레기 줍는 거 아이들하고 같이 하시나요? 저희는 네, 아직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3학년밖에 안 되니까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럼 좋아하나요, 아이들이?
어, 막 완전히 신나진 어, 않죠. 신나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그래도 이제 워낙 자주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꼭 이제 뭐 간식 같은 걸 싸가서 이제 아, 끝나고 그걸 같이 먹고 이렇게 그리고 2시간 정도면 한 3, 40분은 쓰레기 줍고 네. 그리고 그 뒤에 타임은 같이 놀이 타임이 있으니까 아, 네. 그런 식으로 살살 꼬드기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진짜, 그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어릴 때 그렇게 부모님하고 여기저기 네. 다니면서 쓰레기 주워본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는 굉장히 다른 어른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아무래도 예. 그 이준수 선생님이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에서 4인 가족 1일 식비가 2만 원이다 하셨는데 역시 네. 또 돈 얘기 자꾸 해서 좀 죄송한데요. 괜찮습니다. 네. 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이들이 지금 한참 크는데 간식은 네. 안 드시나? 이런 게 궁금했어요.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 강릉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세요. 아, 그래서 그 쌀도 주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양파나 시금치 같은 이런 푸성기 같은 걸 또 따로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대신에 그렇겠구나. 네, 네 대신에 저희가 이제 육식을 제가 참 고기를 좋아했었는데 네. 그 한 7, 8년 동안 하면서 정말 육식 수요가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아, 근데 보통 이제 고기를 집에서 구우면 냄새가 나니까 나가서 먹는 외식 비용이 상당히 비쌌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으면 뭐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해 먹는다거나 음.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식비에서 이렇게 외식 특히 육류를 먹는 외식 비용이 크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좀 잘 먹는 아이들하고 가면은 1인분으로 안 네. 끝나거든요. 그럼 아 외식 맞아요. 비용. 네네. 그리고 그렇죠. 또 1차로 안 끝나잖아요. 외식하면 또 2차를 가야 되잖아요. 그럼요. 간식 맞아요. 먹으러. 그러면 네네. 집에서 아이들하고 먹을 때도 간식도 따로 준비해서 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어 먹는 게 이게 네네. 식비 절약이 이렇게 하면은 많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이들은 패스트푸드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엄마 좋아하죠. 아빠가 플러깅도 시키고 쓰레기 줍는 것도 시키고 네. 그다음에 오늘은 우리 2만 원으로 얘들아 다 먹자 하고 외식 네. 자주 안 하고 그러면은 네.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나요? 패스트 아빠 우리 어디 가서 뭐 햄버거 먹어요 이런 얘기 안 하나요? 아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간식을 안 주면 이제 보통 이제 파업이 하잖아요. 노동자가 파업하듯이 애들도 이제 식사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그 조그맣게 낱개 포장해서 여러 개 파는 그 대형 아이스크림을 사놔서 조금 네. 그 매일매일 간식을 먹이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근데 이상하게 패스트푸드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안 먹어서 그런지 탄산음료 같은 것도 아직도 안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안 먹으면 어, 안 먹더라고요, 이걸. 그게 되게 낯설고 그리고 입이 따갑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패스트푸드가 아이들 정서나 뇌에 좋지만은 않다는 연구가 자꾸 나오던데 네. 선생님들 아이들이 20살이 됐을 때 어떤 어른이 돼 있을지 계속 기대가 되는데요. 비슷할 것 같아요. 저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빠콩님이 역시 결혼을 일찍 해야 돈을 모으는군요. 저는 32살에 하는 바람에 그러셨는데 빠콩님 오늘의 핵심은 친환경입니다. 친환경. 그리고 김영민 님도 처음엔 환경운동 가신 줄 알았는데요. 평범한 교사셨네요. 대단합니다. 저도 책을 보고 조금씩 실천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분만 나와도 지구 온도가 내려가겠네요. 제인구달 같은 분처럼 대단하세요. 이름처럼 준수하게 사시네요.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하. 선생님 그 아이들이 그래도 선생님 네. 20살 되면 똑같을 것 같아요 하셨지만 그래서 저는 많이 네네. 다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부모님 그런가요? 밑에서 이런 걸 겪고 보고 하는 게 우리말로 뭐 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러는데 아이들 네. 보면서 이럴 때 아 우리가 잘했구나. 잘 키웠구나. 이렇게 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저희 뭐 선물 같은 거 중고로 많이 사주거든요. 네. 보통 이제 애들이 귀한 시대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이제 마음이 새 걸 좋은 걸 사고 싶은 마음이 크신데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특히 뭐 블럭 장난감 있잖아요, 플라스틱. 네. 그게 그거를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중고 사이트에서 같이 모델을 보고 골라서 사줬었어요. 아.
근데 이걸 그냥 싸서 산다고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플라스틱 만들려면 또 자원도 들고 에너지도 드니까 그리고 또 우리도 사용하고 또 중고로 자주 내놓으니까 이걸 사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그 아이가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럴 때 그래도 이제 중고 장난감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애가 됐구나라는 걸 보고 저는 애가 많이 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 탄소 절감, 지구를 지키는 거하고 다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네네. 이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노래 한 곡을 듣고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 인터뷰를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최다혜 이준수 작가님 중에서 이준수 작가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게시판에 보니까 0054님이 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우리 단지는 일요일마다 쓰레기를 배출하고 정리하는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잘 구분해서 배출해주는 입주민들이 있는 반면에 무분별하게 버리는 분들도 아직 많이 계십니다. 쓰레기를 줄이거나 분리 배출하는 캠페인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셨고요. 0566님은 과대 포장이나 라벨이 잘 떼어지지 않는 것, 분리 배출이 잘 안 되는 제품은 되도록 구입하지 않아요. 어린 자녀와 함께 실천하시는 것,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과 함께 실천하시는 어떤 특별한 게 있으실 듯해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그랬습니다. 이준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참 좋다고 하십니다. 0566님이. 감사합니다. 네, 자녀들과 함께 실천하는 얘기는 해주셨는데요. 학교 선생님이시면은 학교에서 학생들과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는 강릉 지역에 산불이 많이 있었어요. 아, 네. 그때 이제 그분들을 돕는 성금을 모아보자라고 결심을 해서 네. 저희가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서 이제 저희가 양양에 학교가 있는데 플리마켓을 열어가지고 학용품이나 장난감 이런 것들을 다 판매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수익금을 이제 강릉시청에 가서 시장님께 직접 드렸었어요. 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안 쓰는 물건도 충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강원도는 새가 많은데 새들이 창문에 부딪혀서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유리창 없는 줄 알고 와서. 네. 네네. 그래서 그 스티커 조그만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 표식하는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요. 네. 그래서 미술 재료 같은 거, 나뭇가지 같은 걸 원래 도시에서는 문방구에서 키트로 파는데 네. 저희는 주워다 쓰고 모래도 거기서 바닷가에서 캐와서 그냥 쓰고 이래요. 아, 모래 그림 그리고 그럴 때, 아, 네네. 그렇구나. 정말 말씀만 들어도, 정말 이 환경 교육이 얼마나 이 자연하고 또 가까워지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 그래도 어쩐지 플러깅을 3, 40분씩 하는 거는 집에 아이들만 시키고 학교 학생들한테는 잘 못 시키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그쵸. 내 자식이야 뭐 이렇게 조금 할 맞아요. 수 있지만 맞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조금 이렇게 소개는 해주고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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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또 선생님 글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아유, 고기를 많이 안 드시게 됐다. 채식 위주로 한다는 말씀 들으면서 저도 채식을 하는데 아유, 요새 채식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데 야채가 하는 생각했는데 텃밭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예, 5평 정도 텃밭이면 아주 풍성하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 또 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신다고 했고요. 네. 그래서 뭐 식재료에서 절약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절약이나 친환경 활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른 가족이나 주변 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처음에 저희가 너무 이제 아낀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른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아, 왜냐면 애들도 키우고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네, 맞아요. 적당히 좀 즐기면서 살아라고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언제부턴가 이제 명절에 갈 때마다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오다가 주셨다 뭐 이런 느낌으로 주세요. 뭐 근데 나중에는 저희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노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주변 친구들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시큰둥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사 가면서 빨래 건조대가 이제 필요 없게 된 친구가 먼저 필요하고 있으면 쓰라고 막 제안을 하기도 하고 서로 이제 절약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옷 얘기가 나온 김에 식비는 그 봉투 살림으로 하는데 옷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부부가 6개월에 10만 원씩 쓰고 있거든요. 옷값으로요? 근데 그 저희가 옷을 살 때 신상을 거의 안 샀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중고 마켓에서 사시는 건가요? 중고를 사기도 하고 안 그러면 몇 시즌 정도 이렇게 시즌 오프된 세일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제품을 사기도 하고요. 6개월에 10만 원 두 분이 합쳐서요. 처음에 되게 고통스러운데 네네. 근데 이것도 진짜 사람이 습관이 이제 한번 들면 요령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옷이란 게 생각보다 많이 그렇게 내가 너무 돌려가면서 입었구나. 네, 그런 경험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선생님. 고통과 네. 쾌락을 느끼는 게 뇌에서 똑같은 부위에서 느끼는 거다. 맞아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네네. 일정 정도 되면 여기서 쾌락을 느낀다. 막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야, 네네. 어느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고물가 시대에 지금 저부터 시작해서 아마 작가님, PD님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하는 분들한테 팁을 네. 주신다면요. 당부나. 제가 이거 100% 통하는 방법인데 네. 그 가정에 냉장고 있으시잖아요. 네. 냉장고에 그 종이 한 장을 거기다가 냉장고에 무슨 재료가 있는지 다 써보시는 거예요. 근데 냉동실에 특히 지난 명절에 받은 떡부터 비롯해서 엄청난 양의 식량이 잠자고 있거든요. 그렇죠. 화석에 있죠, 냉동실에. 네. 맞아요. 그런 화석화가 진행되는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그런 재료들을 쭉 적고 그리고 이 재료들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을 한번 목록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2주일까지 어느 정도 식비를 대폭 감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냉장고를 한번 뭐가 있는지 알아보고 종이에 써서 절약하는 것부터 만들어 먹는 것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코로나 있을 때 그 외출을 많이 못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온라인에 그 얘기 쓰셨더라고요. 우리 집 맞아요, 냉장고만 해도 석 달 집에만 있어도 된다. 이런 글이 올라오던데 그래요. 마지막으로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이 책의 저자로서 지구에게 전하고픈 메시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한국 사람이 의외로 환경 기후 위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식생활, 특히 육식 위주의 식생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끼 채식을 못 하더라도 그 3끼 중에 한 끼만이라도 채식을 하게 되면 우리 지구를 지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지구를 구하는 가계부 이준수 작가님과 함께 했는데요. 다음 달에는 공동 작가이신 최다혜 선생님도 모셔보려고 해요. 한 분하고만 얘기하면 좀 아쉽잖아요. 7월에는 맞아요. 최다혜 선생님과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3부에서 뵙겠습니다.